실전 모의고사 1회 언어와 매체 해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매체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신설된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매체 관련된 이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매체 문제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화작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화작처럼 느껴진다면 언어와 매체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바탕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엄매가 올해부터 문제 트렌드가 좀 달라졌는데 35번, 36번 문제처럼 설명문의 형태의 문제가 두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2회도 그렇고 3회도 그렇고. 그럼 실질적으로 35번과 36번처럼 엄매 시작했을 때 바로 나오는 문제는 설명문처럼 나와 있는 지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빠르게 적용하느냐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볼게요. 서술어가 가리키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법 요소를 동작상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동작상을 알고 있어요. ing라고 하는 진행상, 그리고 pp라고 설명하는 완료상. 그런데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조 용언의 구성을 통해서 나타낸대요. 그럼 동작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행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고있다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주로 완료상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는 주로 있다를 사용한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지금 봤던 1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야. 그럼 그 아래 있는 내용들은 설명이 되겠죠. 기역은 그가 밥을 먹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문장이고, 진행, 니은은 완료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각각 진행상과 완료상을 나타낸다. 그런데 걷다에는 어있다를 붙여서 디귿과 같은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다음 문장에는 이 문장에 대한 해설이 나오겠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동작상과 관련된 동사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대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동사의 상적 특성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순간성과 완성성이라고 하는 게 주로 사용된답니다. 지금 제가 하늘 색깔로 체크한 이 부분은요, 우리 내신 교과서엔 절대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설명문을 통해서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설명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35번과 36번을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플러스로서 해당 특성이 있음이 표시되고 마이너스로서 해당 특성이 없음이 표시된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의미자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자질이라고 하는 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특성이 있을 때는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이창렬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남성, 마이너스 여성, 이런 식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곧 동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부에 따라서 플러스 순간, 마이너스 순간, 그리고 동작이 다 끝나야 이 의미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플러스 완성, 마이너스 완성. 예를 들어서 항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로 적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공을 차다라고 하는 건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왜? 공이 가만히 놓여 있을 때, 사람의 발이 다가갔을 때 공이 차는 건 순간일 겁니다. 지속되는 모습은 아니죠. 반면에 꽃이 피는 건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순간성. 또 꽃이 피는 것은 동작이 끝나야 해당 사건이 성립되니까 플러스 완성성. 길을 걷다는 이론적으로 동작이 끝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완성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보로 전국 일주를 한다.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순간성을 가진 동사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완성성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플러스 순간성과 플러스 완성성은 비례관계가 되겠네. 일반적으로 플러스 순간, 마이너스 완성 동사는 없어.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아래 보시면 과정, 완성, 순간 동사라고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순간, 마이너스 완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오른쪽 35번 문제를 풀어야죠. 됐죠? 그럼 보조용언에 의해 표시된 동작상은 동사의 상적 특성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가령 과정동사라면 완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있다가 붙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그는 길을 걸어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여기 아래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줄 친 부분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35번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완성성을 가진 동사라고 해서 완료상을 나타내는 어있다가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결합한다면 완료상을 나타낸다. 리을은 걷다는 과정동사, 그리고 리을은 완성동사인데 마이너스 순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있다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 반면에 비읍에 없다는 순간동사다. 세 가지 케이스 다 나왔죠. 따라서 고있다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동작이 완료된 결과인 어분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상의 문장으로 해석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일어난 동작은 시간의 폭이 너무 짧아서 그 시간 동안 동작이 일어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작이 천천히 일어나서 시간의 폭이 충분히 넓다면 진행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 없다는 완성동사다. 동사의 상적 특성만으로 모든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어, 부사음의 쓰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동작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에 넣는 학습이다.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이 붙다 라고 하는 말부터 볼까요? 불이 붙는 건 순간적이고요. 불이 붙은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플러스 완성성 그리고 플러스 순간성이니까 불이 붙다라고 하는 말은 디귿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반면에 글을 읽는 것은 순간적인 게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순간성이 될 거고요.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 꾸준히 그 책을 읽을 수도 있을 테니까 얘도 마이너스 완성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끝날 겁니다. 36번 기억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게요. 보다는 과정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다라고 하는 게 과정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돼. 있다가 완성동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순간동사인지 아닌지, 붙잡다가 순간동사인지 아닌지, 만들다가 완성동사인지 아닌지. 그럼 과정과 완성과 순간동사를 볼 때 마이너스 순간성 마이너스 완성성이면 과정동사죠. 반면에 순간성이 마이너스고 완성성이 플러스면 완성동사죠. 순간동사는요. 플러스가 순간동사였습니다. 그럼 보다 먼저 볼까요? 보다는 과정동사니까 완료상을 나타내는 아있다와 어울려 있지 않다. 아까 우리 아빠 이거 어디서 봤냐면 얘들아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을게요. 여기요. 과정동사 걷다와 같이 완성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완성성일 때는 어있다가 붙지 못한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은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2번 읽다는 완성동사이기 때문에 어있다를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문 보실까요? 어있다가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합하는 경우에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일어나다는 순간동사니까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랑 어울리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순간성인데 어떻게 진행상을 나타내는 거랑 어울리겠습니까? 4번 붙잡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동사이기 때문에 고있다를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똑같이 볼까요? 붙잡다 고있다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동작이 완료된 결과인 어분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상 문장으로 해석한다. 결국 본문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만들다는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완성 동사이기 때문에 고있다를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완성동사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이너스 순간성 그리고 플러스 완성성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볼까요? 고있다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완성동사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순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있다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한다로 나와 있잖아. 결국 35번이랑 36번은 지문 적용하는 내용일치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좀 습득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니까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37번은 수능 특강 그 의문 파트에 2부의 의문 파트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제 유형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 자체는 낯설지 않을 텐데,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결합체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 즉 말소리의 단위이므로 음절을 파악할 때는 음운 변동이나 연음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 네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의 첫째 음절은, 그럼 어둠의 첫째 음절은 어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네요. 기억으로 해당하고, 기억에 해당하고, 둘째 음절 둠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으니까 리을에 해당해야 되겠죠. 틀렸고, 첫째 음절은 디귿,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고 맞네요. 둘째 음절은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야죠. 걸음의 첫째 음절은 니은이 아니죠. 디귿이 돼야겠죠. 요리의 첫째 음절은 기억에 해당하죠. 둘째 음절은 니은에 해당하죠. 초성, 중성. 정답 4번. 굉장히 쉬웠던 문제. 이거는 한 5초 만에 5초는 좀 오반가요?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보실게요. 기억과 미음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어서 모음이 줄어든 형태로 쓰이게 된 예시랍니다. 그럼 주의해야 될 건 이거야.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어서 모음이 줄어든 형태, 즉 하나의 모음이 뭐했다? 탈락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야매라고 설명하지 마시고 아래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어간과 어미의 동일한 모음이 나오는지를 먼저 봐야 돼. 1번 볼까? 서, 어저, 어저. 동일한 모음이네. 가, 아저, 아저. 동일한 모음이네. 아, 그리고 얘는 동일한 모음이 아니네. 4번 아, 동일 모음이네. 동일 모음이네. 정답 몇 번? 3번 끝. 잘 봐. 그러니까 엄매가 시간 단축이 왜 좋으냐면 이거야. 아래 나와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어간과 어미가 동일한 모음이 연속되어서 모음이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간에 나오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과 어미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동일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근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제가 모음만 체킹하고 바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럼 3번이 왜 틀렸냐면, 만나서라고 하는 건 서가 결합한 게 아니라 어미 중에 아서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해서 만나의 아모음과 아서의 아모음이 만나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 FM대로 많이 알고 있는 친구는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고, 만약에 어미들을 다 모르시는 친구들은 보기 활용하세요. 문법은 결국 보기 활용입니다. 보기 활용. 39번 가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서술격 조사랍니다. 결합하는 체언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중세국어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야. 중세국어 주격조사는 가가 없었고 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고 짝대기 하나 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결합하는 체언에 따라서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조사들은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모음 조화요. 모음 조화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격 조사 있죠.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크게 4가지 형태입니다. 을과 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앞에 오는 게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가 되고요. 아래아와 을을 결정하는 기준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즉 모음 조화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체언이 끝소리 일가 자음일 때, 모음이나 반모음이일 때,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모음일 때 말해보자. 팁. 중세국어는 이어 적기 하죠. 같은 말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아랫게 좋을 거야. 일단 갑시다. 기억. 다락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다락이라고 했을 때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격 조사, 이시다에서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격 조사가 되겠지. 이 문제도 아까 봤던 38번처럼 가볍게 풀게요. 이다라고 하는 게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기억은 자음으로 끝났죠. 니은은요 이 모음으로 끝났죠. 디귿은요 어라고 하는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고 이라가 와야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쓰이고 라가 와야 되고,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이라 그대로가 온다. 그럼 얘를 그대로 적용시키시면요 일단 2번 아니죠, 4번도 아니죠. 그럼 1, 3, 5만 남을 거야. 근데 1, 3, 5처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중세국어는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 그러니까 얘를 쪼개시면 원래 이거야, 다락 플러스 이라라고요. 그러니까 이어 적기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아무것도 안 적히고 라만 와야 되니까 사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있는 상태에서 라만 오는 형태를 찾으셔야겠네요. 그럼 1번 아니면 정답은 3번으로 끝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이라라고 했을 때 얘들아, 부처라고 하는 걸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부텨라고 적었어요. 이 부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봐요. 중세국어에서 부처를 나타내는 말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알고 계시다면 이 텨라고 하는 모음 뒤에 이를 갖다가 덧댈 거야. 그래서 태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고요. 두 번째 이라고 하는 글자가 서술격 조사니까 들어간다라고도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짝대기 이모음 하나를 이미 써버렸으니까 이라고 하는 녀석은 흔적도 없이 지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해석했을 때 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됐죠? 그리고 라라고 하는 글자만 있어도 이라라고 하는 형태가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될 거냐면 3번, 1번으로 되겠죠.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디귿 때문에 안 되겠죠? 2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38번, 39번은 거의 시간 단축의 포커스가 가장 유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40번 갈게요.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A부터 E까지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A부터 E까지 다 상하관계인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거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줬어요. 포도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리는 까치라고 할 수 없다. 또는 전체 부분 관계는 한 단어와 다른 단어의 부분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럼 지금 상하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는 관계까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럼 이 상하관계와 전체 부분 나타내는 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상하관계, 없으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형성한대요. 그럼 정답은 자동차는 엔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4번으로 끝낼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상하관계에만 집중했지만 낚시하기 위해 중간에 전체 부분 관계라고 힌트를 우리에게 줬어요. 힌트를 아예 안 주고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꼼꼼하게 보지 않았을 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보기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볍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계획서다. 나는 가에 만든 블로그에 게시된 글의 일부이다. 가에 따라 만들었대. 잘 봐. 가에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발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올 거야?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거야. 즉 나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 1번 문제 볼까요? 41번. 가의 기업과 미음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결국 내용일치 문제가 될 거고, 정답은 5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읽고 푸셨을 테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42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매체는요, 매체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보신 다음에 내가 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냐, 파악하지 않아도 되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41번 같은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니까 좀 읽으셔야 됐을 거고요. 42번 가겠습니다. 블로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의 표현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말하기의 표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학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어체. 입말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 쓰는 말. 수용자는 흡사, 화자가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1번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거나 해요체를 사용하거나 접속조사 이랑을 사용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은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또한 5번 말할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느낌을 블로그에서는 기호나 문장보호를 활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말할 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장을 적당히 끊어서 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할 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블로그에서도 끊어 발화읽기와 비슷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한대요. 그럼 이 보기에서 지금 넘버링한 6가지만 아래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적용시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들기름이랑 깨소금을 그럼 이랑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3번 화살표를 활용해야겠네요. 근데 우리 이랑이라고 하는 건 말하기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활용되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과라고 하는 조사로 바꾸어 말하면 말하기 표현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겠지. 정답 1번 끝. 1번 끝. 뭐 예를 들어서 음표, 물결은 목소리에 묻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왜? 기호나 문장보호라고 나와있죠. 물결 문장보호, 음악 표시 기호. 제격이나가 아니라 제격이조라고 하는 건 해요체죠. 그럼 해요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있는 2번 적용시키시면 되고 2번은 5번 적용하면 되고 뚝딱 솔솔 의성어 의태어 바로 끝나죠. 한 문장을 의도적으로 나누었답니다. 6번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니까 보기 활용만 잘하면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다. 넘어가서 종이신문이랍니다. 종이신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인쇄 매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 누판 누리집이랍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종이 또는 인쇄 매체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가신문 보시면 물폭탄이라고 해서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글씨 있잖아요. 이 부분을 대표하는 제목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표제라고 설명을 하고 그 아래 북극 시베리아 이상고온이라고 하는 건 표제를 서포트하기 위한 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문과 관련된 기본 내용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잡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볼게요.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기사가 게재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사 아래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신문 보세요. 신문이라고 하는 건 누구 기자 그리고 메일 주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문을 발행한 날짜만 나오지 정확히 게재된 시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으니까 가가 틀렸고요. 가와 나는 모두 표제와 부제로 내용을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가는요. 표제 부제 나와 있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도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옆에 있는 것도 표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사는요. 표제만 나와 있네요. 따라서 나가 틀렸으니까 해당 사항 없을 거고 나는 가와 달리 시각 자료의 의미가 글의 의미와 결부되어 해석된다라고 나오는데 시각 자료라고 하는 건 그림이나 사진, 뭐 문자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 자료가 나오고요. 인터넷 매체도 사진이나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와 달리라고 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는 말이겠죠. 나는 가와 달리 매체 특성상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사를 정렬하여 게시하기 쉽다. 보세요. 시간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친 것들을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최신화된 기사들이 위에 떠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신문은 시간 순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가와 달리라고 하는 차이점을 나타내는 구절은 맞는 말이 될 거고요. 5번 가는 나와 달리 기사 본문의 일부만 노출한 상태에서 독자가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야죠. 거꾸로 뒤집혀야 조금 더 맞는 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와 나의 위치를 바꿔라. 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갈게요. 신문에는 신문만이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기자들이 쓰는 모든 글에 반영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책도 마찬가지고 편집자와 기자의 관점이 반영됩니다. 그 중에 편집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선택과 배열에 의해 지문에 나타나요. 여기서 기사의 선택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들어갈 기사와 지면에서 배제될 기사를 선택하고 지면에서 각 기사가 차지할 위치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문장 뽑아주고요. 편집자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기자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를 문단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보실까요? 편집자가 달라진다면 가에 다른 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기사를 선택하는 게 편집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편집자가 달라졌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2번 표제에서 포구 대신 물폭탄을 사용한 것은 그럼 결국 단어 선정이 되겠죠. 그럼 단어 선정이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아까 넘버링을 안 했는데 기자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단어라고 하는 건 누가 쓰는 거니까 기자가 쓰는 거지 편집자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답은 2번으로 끝나겠죠. 나머지 3번, 4번, 5번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자신의 관점에 따라 누가 기자가 기사의 배열 순서에도 편집자의 관점 그리고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된 것은 기자의 관점. 결국 기자의 관점과 편집자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보고 내려온 것을 아래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적용시키신다면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화면의 각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사들로 이루어진 목록이 나타난다. 독자는 목록 중 읽고 싶은 기사를 선택하면 되니까 참으로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내용일 때도 많은데 마치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기사 목록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 계속 올라오니까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될 테니까. 같은 언론사가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리기도 한다. 오탈자나 비문이 포함된 기사도 발견되고 속보라고 이름이 붙은 기사 중에서는 표제만 있고 본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독자에게 더 신속하게 익히려는 욕망으로 인해 내용과 표현이 충실한 기사만을 내보내는 선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나와볼까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 화면에는 공통적 특징이 없군. 공통적 특징이 있겠죠. 화면처럼 기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기사가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왜? 2번이 틀린 이유는 나에 나온 내용들은 다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나에는 한 기사를 조금씩 수정하여 별개의 기사처럼 여러 번 올린 흔적도 없죠. 왜? 나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가 뭐라 그랬으니까 다른 내용의 기사라고 했으니까. 나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향후에도 올라오지 않으려면 선별 시스템을 작동하면 해결이 되겠죠. 왜? 표제만 있고 본문이 없는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선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장에 나가 그런 선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러한 기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별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 테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탈자가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읽히려는 욕망 때문이다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될 테니까요. 특이사항은 없겠죠.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 언어와 매체 해설이었습니다.